30년 넘게 국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정년보다 1년 먼저 명예롭게 퇴직하던 날 59세 지정길 씨의 어깨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동료들의 박수 소리를 들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이막 이제 시작이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공무원 연금이 3년 뒤인 62세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3년의 소득 공백은 괜찮겠어요? 지 씨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그동안 알뜰하게 모아놓은 돈도 있고 무엇보다 내가 누군데. 젊을 때 마라톤도 완주했던 이 체력으로. 운동 삼아 잠깐 일하면 3년은 금방이야. 그의 머릿속엔 아내와 함께 떠날 여행과 손주들에게 넉넉히 쥐어줄 용돈으로 가득 찬 완벽한 은퇴 시나리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였던 계획은 현실의 냉혹한 무게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직 후 몇 달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통장 잔고는 속절없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찍히던 통장이 텅 빈 채로 월말을 맞이하는 현실의 무게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그의 계획의 첫 번째 균열을 냈습니다. 소득은 한 푼도 없는데 평생 땀 흘려 마련한 아파트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가 부과된 겁니다.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돈이 그의 자신감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 씨는 계획대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동네, 그의 머릿속엔 골목 구석구석까지 완벽한 지도가 그려져 있었죠. 처음 며칠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상쾌한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면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이거 봐, 운동도 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곧 그의 환상을 비웃듯 차가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AI 배차 시스템은 그의 머릿속 지도와는 전혀 다른 비효율적인 동선을 강요했습니다. 여러 건을 묶어 배달하는 묶음 배차는 약속 시간을 맞추기 위해 그를 미친 듯이 페달 밟게 만들었고 결국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손님에게 식어버린 음식을 건네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존심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라톤으로 다져졌다던 강철 체력도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5층 계단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내리고 묵직한 음식 무게를 버텨내는 데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어깨는 돌덩이처럼 굳어갔습니다. 특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가 쏟아지던 날 밤 좁은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아찔한 순간을 겪은 뒤로는 내가 지금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고 있구나 하는 서늘한 공포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의 겨울지 씨는 손이 꽁꽁 얼어붙는 추위와 싸워가며 악착같이 일해 약 1,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는 이 돈을 생활비와 보험료로 모두 사용하며 그래도 올해는 잘 버텼다고 지친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진짜 비극은 그 위안이 채 가시기도 전인 다음해 5월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우편함에 꽂힌 낯선 우편물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문. 평생 월급만 받아 연말정산만 해봤던 그에게는 너무나 생경한 단어였습니다. 작년에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수중에 세금을 낼 돈은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3년을 버티려던 그의 계획은 그렇게 마지막 희망마저 잃고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지정길 씨의 실패는 몰라서가 아니라 안일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연금 개시 연령, 소득 공백 기간 같은 사실은 알았지만 그 사실이 가져올 재정적 압박의 무게를 치명적으로 과소평가했습니다.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 결과처럼 퇴직 공무원들이 느끼는 노후의 경제적 불안은 바로 이런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 사이의 커다란 간극에서 비롯됩니다. 막연한 자신감이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맞은 세금 폭탄은 수많은 퇴직자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평생 회사에서 세금을 알아서
떼주던 월급쟁이 사고방식에 갇혀 내가 번 돈에 어떤 비용이 따라오는지,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간과한 것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들이 퇴직금을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세제 혜택 때문만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각종 비용을 통제하고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사업가 마인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뜬구름 잡는 자신감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 나의 진짜 은퇴 시나리오를 냉정하게 그려봐야 합니다. 첫째, 소득 공백 기간의 총 지출을 계산해야 합니다. 나의 정확한 연금 개시 연령을 확인하고 그 공백 기간 동안 필요한 총 생활비에 총 고정 지출, 특히 건강보험료와 각종 공과금을 더한 금액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재산 기준의 예상 지역 건보료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숫자가 당신의 은퇴 계획의 현실성을 검증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입니다. 둘째, 세후 소득 개념을 머릿속에 장착해야 합니다. 퇴직 후 어떤 형태로든 돈을 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월급쟁이가 아닌 1인 사업가입니다. 번 돈이 전부 내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입이 발생하면 무조건 20에서 30%는 별도 통장에 세금 및 비용으로 떼어놓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세후 소득 개념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셋째, 퇴직금과 IRP로 비용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일반 통장에 넣어두고 야금야금 쓰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IRP 계좌는 단순한 절세 수단이 아니라 소득 공백기와 건보료 폭탄을 막아줄 강력한 비용 방어선입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해 운용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연금으로 수령 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득 공백기의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동시에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의 직업은 몸이 아닌 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일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시처럼 체력과 시간만 믿고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 은퇴자는 안정적인 재취업을 위해 단순 노동이 아닌 전기기능사 같은 전문 자격증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경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기술, 자격증을 미리 탐색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정길 씨의 이야기는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자신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의 눈물은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간절한 경고입니다. 은퇴는 장밋빛 환상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완전히 홀로 서야 하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연금 명세서 너머의 진짜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 당장 나만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